정부가 발표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제주대학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세 번째 도전 만에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대학교가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새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 30개를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하겠다며 재작년과 지난해 10개씩 모두 20개를 선정했고 올해 7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글로컬 대학 공모에서 탈락한 제주대는 세 번째 신청 끝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해 2,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대는 제주도와 함께 런케이션 플랫폼을 조성해 전 세계의 청년과 연구자들이 학습과 휴양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영어로 운영되는 글로벌 노마드 대학을 새로 만들어 언어와 문화 장벽 없는 국제 개방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산업, 청년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희 지방이 좀 더 거듭나고 청년의 인재 유출 또는 청년의 취업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 국립대의 경우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화 연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육성됩니다. 제주도가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되면서 대학 혁신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서귀포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철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제주 MBC가 입수한 안전진단 보고서에는 철거가 아닌 보수와 보강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동안 철거가 이루어지며 논란이 된 서귀포 관광극장. 건축 자산을 보존하려는 노력 없이 철거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공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귀포시가 밝힌 철거 이유는 안전과 기술 문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나 보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철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등급 하면은 이미 리모델링 이런 수준 이거는 검토를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강으로 이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제주 MBC가 입수한 서귀포 관광극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 보고서. 책임 기술자가 제시한 관리 방안은 모두 3가지입니다. 보수 보강 후 재사용과 부분 철거 후 재사용, 철거 후 개축 등으로 불가피한 철거라는 주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내력 보강과 30mm 단면 보수 등 구체적인 보수 방식과 4억 4천만 원이라는 공사비까지 제시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관광극장 건축물 대장에 나온 멸실에 따른 용도 변경 처리 일자는 지난 7월 30일. 보고서에 나온 안전진단 기간이 8월 13일까지인데 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보고서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보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철거를 결정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수 보강 혹은 부분 철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철거를 전제로 들여다보는 것 자체에 편견된 시각, 행정의 자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반영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가 안전진단 보고서를 축소 은폐한 의혹까지 나오면서 관광극장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형 건강주치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제주만 허용됐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김찬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건강주치 시범 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됩니다. 시범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제주시 삼도동과 에어룹 등에 위치한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12살 이하 아동과 65살 이상 노인은 집 근처 병원에 주치의를 등록해 예방접종과 비대면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3명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한국 관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는 이미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 이번 조치가 제주 지역 관광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 달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김용범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다음 달 2일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다음 달 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공항 노동자연대는 연속 야간 근무를 강제하는 교대 근무 개편과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공항 시설물 관리와 주차, 미화 등의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라 공항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전남 영암군에서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 햇빛연금과 비슷한 에너지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해 수익을 군민들과 나누겠다는 구상인데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목포에서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도포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암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간척지 활용에 따른 농민 보상은 어떻게 할지 등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고정소득이 항상 들어오니까 우리 면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분들도 농사 짓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영암형 에너지 기본소득은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주민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분배해주는 제도. 3호읍 2,3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간척지와 수상 태양광을 설치해 2,1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암군 전체 연간 전력 수요의 2배 수준입니다. 발전 소득은 군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고 간척지 임차농에게는 협동조합 참여와 일자리 제공으로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서오면 송산마을과 학산면 신안정 마을에는 60kW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돼 가구당 월 30에서 50만 원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간척지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특히 우리 대불 국가산당 같은 경우는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소비 산당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만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가 크게 떨어질 경우 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을 어떻게 막을지가 숙제로 꼽힙니다. 영암군은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집저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오는 2030년부터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완연한 가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물러가면서 흐린 하늘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오늘은 종일 흐리겠지만 낮 동안에는 햇살이 간간히 비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3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일교차가 8도가량 크게 오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모자니나 양산으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서부 지역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 24도, 산지는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6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25도, 남부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구름이 지나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항해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부처 일부 행정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교육청 시스템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한때 마비됐던 내부 업무 시스템은 정상 접속이 가능해졌지만 우체국 계좌 이체와 공지자 통합 메일 등의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 전산센터 화재로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정부24, 인터넷 우체국 등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모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SKFC 김학범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사임했습니다. 제주 SK는 김학범 감독이 분위기 쇄신과 성적 반등을 위해 스스로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제주의 17대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학범 감독은 1년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제주 SK는 최근 7경기 무승에 그치면서 리그 11위에 머물고 있어 K리그2 강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호 법정사 항일항쟁 107주년 기념식이 서귀포시 중문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원한 독립유공자 66명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행사를 비롯해 창작 뮤지컬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기념식에서 무호 법정사 항일운동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호 법정사 항일항쟁은 1918년 10월 일어난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으로 승려와 주민 700여 명이 중문 경찰 주재소를 불태워 5명이 옥사하고 31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제주 풍경을 담은 사진 엽서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내년 1월 25일까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식민의 시선 제주 풍경을 마련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일제강점기 시기 제주의 풍경과 역사, 유적, 관공서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 엽서 120여 점과 제주 원풍경을 그린 수묵화 등이 전시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양지 공원에 3만 명이 넘는 추모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 관리 대책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기간 양지 공원 봉안시설 내 재래시를 폐쇄하고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을 중지할 계획입니다. 또 인력을 추가 투입해 주변 도로 정체와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봉안당 내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 요원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치안 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2일까지 관광객이 밀집하는 장소와 번화가, 전통시장에서 순찰을 늘리고 범죄 발생에 대비해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대응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889건의 신고가 접수돼 평소보다 7% 많았고 가정폭력과 주거 침입, 도박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신권 교환이 실시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하루에 1인당 5만 원권과 만 원권을 각각 100만 원씩, 5천 원권은 50만 원, 1천 원권은 20만 원을 한도로 신권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권 교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설과 추석 명절 전에만 신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